그래서 이런 전략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매주 수요일에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제는 지금 화면을 통해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참석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위에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고 궁금증까지 또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02-2638-3961번 서울 전화죠.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고민 해결에 최대한 도움 드릴 테니까요. 많은 연락 보내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첫 번째로 문자 사연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2475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현재 성북구에 거주 중인데요. 상급지 입성을 꿈꾸면서 최대한 돈이 모일 때마다 조금씩 서울 중심부로 이동하며 이사를 다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동구 금호동 인근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예산은 10억 초반이고요. 최대 12억에서 13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대출 많이 내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아파트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일단 여유 자금은 10억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금호동 인근 아파트로 가시는 거 어떻게 좀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부동산에 대한 열정이 굉장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 도와주시죠. 네. 금호동 너무 좋아요. 그쵸? 좀 지역을 볼게요. 우리가 금호동으로 이사를 지금 하는데 여유자금이 이제 10억을 가지고 계시고 근데 대출을 많이 내고 싶지 않고 이 상태에서 12억에서 13억 선으로 지금 30평대 아파트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을 금호동은 잘 선택을 하신 게 맞고요. 입지적으로 사실 너무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가격이 반영이 되긴 했지만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면 되는 게 사실 바로 앞에 보시면 압구정 있고 뭐 좌측으로 이동하시면 서쪽으로 이동하시면 우리 한남동 있죠. 한남 뉴타운까지 받쳐주고 있고 또 동쪽으로 이동하시면 이 성수동까지 자리하고 있는 입지인데 우리가 부동산을 사실 부동성이라고 하잖아요. 절대적으로 입지는 배반하지 않는다. 입지는 바뀌지 않는다. 그 속에서 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 순서의 차이, 속도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입지만 뭐 잘 선택하면 너무 좋다, 금상첨화다 요 얘기를 좀 하고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대출을 별로 활용을 안 한다고 하면 금호동 같은 경우도 옥수부터 금호 이 사가동 정도까지는 평당 한 5천만 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안팎으로 아파트 시세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8사타입 기준으로 뭐 16억 정도, 17억 정도 요 정도 세팅이 돼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대출 덜하게 뭐 12, 3억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더 위로 좀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행당동이라든지 금호 1가동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사실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게 보시면 입지가 여기가 너무 좋은 지역인데요. 잠깐만요. 입지가 너무 좋은 지역인데 실제로 가보시면 이게 한 번에 택지 조성이 돼가지고 개발이 된 지역이 아니라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개발되고 또 이후에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택지가 이제 구획 정리가 깔끔하게 안 된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입지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받쳐주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이 여기 금호 벽산 아파트라든지 행당역 인근에 행당 대림 아파트나 행당 한진타운 이런 아파트도 좀 괜찮으니까 한번 임장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 세 개 아파트가 다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 합치면은 세개 한 7,000세대 정도가 이제 만들어질 거거든요. 괜찮고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금호 벽산 아파트 여기 아파트가 아무래도 역사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고 이 세 개 아파트 중에서는 위치적으로는 제일 조금 더 이제 낮은 부분이 있지만 속도가 제일 빨라요. 속도가 제일 빠르고 규모도 사실은 괜찮은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일단 여기 살다가 또 이동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진입하셔도 괜찮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미 1군 브랜드로 여기는 시공사 선정까지 끝난 단계예요. 리모델링 단계가요. 그 나머지 행당 대림이나 행당 한진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는 느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입지적으로는 행당 한진타운 아파트도 너무 좋죠. 여기 뭐 학교도 끼고 있고 역가도 가깝고 어쨌든 학원가도 형성이 돼 있고 너무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격 반영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84타입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금호 벽산 아파트에서 한 2억 정도는 더 보태야지 행당 한진타운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은 뭐 입지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속도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정비 사업인 리모델링 속도가 일단 빠른 면에서는 이쪽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여기가 속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군데군데 이제 아파트가 지어진 데 말고요. 이렇게 빈 땅들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저층 주거지 빈 땅들이 보이는데 여기가 다 메꿔지면서 지금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 같은 경우도 뭐 16구역 있고 21구역 있고 금호 23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넘어오시면 여기 같은 경우도 모아타운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도 지금 응봉 1구역 있고 여기 응봉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재건축이 또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는 이 주변 일대가 어쨌든 이제 정비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아파트 반, 새 아파트로 바뀐 아파트들 반, 그래서 좋아질 거거든요. 입지적으로도 좋은데 아파트들 또 완성이 되고 나면 가격대가 더 받쳐주고 올라갈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정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금호 벽산 아파트 쪽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양한 정비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요. 한 세 군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속도가 가장 좀 괜찮아 보이는 한 곳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추려보시고 계획도 한번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에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문자도 이어서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011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70대 부부입니다. 파크리오 실거주 중인데 매도하고 현금 정리하면 2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저희 부부가 거주도 해결을 하면서 월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과 또 아들 2명에게 재개발지에 소액으로 증여를 하고 싶은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노후 대비와 동시에 이제 자녀분들에게 증여까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현금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보셔야 될까요, 대표님? 지금 파크리오 아파트의 최초 조합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 최초 조합원이시면 사실은 시세 차익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잠실 시형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 아파트죠. 현재 84타입 기준으로 한 23억에서 24억 정도 시세 형성이 돼 있고 이렇게 뭐 저렇게 처분을 하고 나면 현금 자산 20억을 가지고 움직이실 건데 우리가 지금 계획이 20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내 실거주도 해결을 하셔야 되고 동시에 이제 70대시다 보니까 현금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 수익도 해결을 하셔야 되고 장래에 이제 개발을 생각을 했을 때 재개발지에 투자를 해서 자녀 앞으로 증여도 해주고 싶다. 지금 요것이거든요. 요 세 개를 20억을 가지고 다 하겠다. 요 말씀이신데요. 좀 보면 결국은 우리가 좀 나눠서 보자고요. 자녀 증여를 할 거다. 그럼 20억 가지고 예를 들어 상급지에 3억 들어가면 14억 남죠. 14억을 가지고 실거주도 해결하면서 월세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 3억에서 4억 정도, 10억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실거주로 10억짜리 아파트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잠실 파크리오 살고 있는데 10억짜리 아파트 간다 그러면 물론 잘 찾을 수는 있지만 입지를 좀 많이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70대신데 대출 받으시는 거는 좀 아니신 것 같고 그러면 거주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거기다 월세 수익을 받는 이 상품 자체도 아파트보다는 거의 주택 위주로 또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월세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산을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게 한 번에 다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정리가 되는데 우선순위가 이게 자녀 증여까지 지금 당장 해준다 그러면 좀 예산적으로는 좀 빠듯할 것 같고요. 자녀 증여를 해줄 수 있는 장래에 갈 수 있는 입지가 좋은 곳으로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좀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역을 간단하게만 좀 보면 우리가 한남 뉴타운 좀 괜찮죠. 여기 들어가실 수 있고 또 방배동 쪽으로도 방배 지금 재건축하는 단지로도 들어가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노량진 또 좋죠. 노량진도 천지 개벽을 할 거죠. 노량진 뉴타운 쪽으로도 들어가셔도 되는데
거주를 같이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주를 해결하려면 또 거주 만족도가 괜찮아야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한남 뉴타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방배나 한남 같은 경우는 20억의 대출을 좀 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 제외를 시켜주고요. 노량진 같은 경우는 이 자금으로 될 거는 같은데 아마도 들어가게 되면 단독주택 쪽으로 들어가셔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도가 충만한 지역,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노후도가 높아서 거주 만족도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마저도 여기가 진행이 많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곧 이주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느낌적으로만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재개발지로 들어가서 단독이나 뭔가 다가구나 이런 거를 매입을 하셔가지고 주인 세대 거주를 하면서 밑에서 월세 수익이 나오게 하면서 재개발이 되고 나면 보통 이런 것들은 원뿔원이 나오죠. 그러면 자녀 앞으로 이제 아파트를 증여해주는 플랜으로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 세 개를 이제 다 만족을 한다고 했을 때 지역을 조금 더 이제 추천을 드리면 우리가 잠실에 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쭉쭉 강동으로 넘어가서 여기 둔촌동 모아타운 또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노량진 뉴타운이나 방배동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존 방식의 재개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후도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또 진행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당장에 거주할 집을 찾아도 거주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둔촌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이다 보니까 노후도 자체 요건이 일단 기본 57%죠. 노후도가 당연히 이거보단 높지만 단독이나 다가구 같은 주택들 찾아보면 상대적으로 좀 전에 얘기한 타 개발지에 비해서는 거주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다가구나 이런 단독 주택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거거든요. 이런 다가구나 단독을 찾으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주인 세대 거주를 하시고요. 그다음 밑에 층에서 월세 수익을 받으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3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그 조합 설립이 임박한 단계잖아요. 거기다가 바로 옆에 보시면 올림픽파크 포레온 때문에 여기 아파트 가격이 25억, 26억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수익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거기다 사업성도 괜찮고 속도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결국은 5구 타입 2개 원뿔원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는 20억 플랜으로 가는 거지만 자녀한테까지 증여를 하고 나서 최소 뭐 30억 플랜까지 만들 수 있는 이 플랜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역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이게 사실 간단한 것 같은데 한 20억을 가지고 3개 플랜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상담을 통해서 이제 시간을 두고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로 필요하시면 차라리 한번 세미나나 상담을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 번에 3가지의 플랜을 세우는 것보다니까 좀 복잡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추후에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거나 세미나 한번 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이어갈게요. 9815님이 보내주셨어요. 현재 도봉구 거주 중입니다. 직장이 마곡지구라 지금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도 후에 마곡지구 또는 수색 증산 뉴타운 내 아파트 단지 30평대 매수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갈아타기에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마곡과 수색 증산 이곳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 두 곳 중에 어디로도 가시면 좋을지가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거주 중인 곳을 매도하고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지금 직장이 마곡지구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마곡 좋죠. 마곡 좋고 지금 보시는 비교하시는 이 DMC 인근 수색 증산 뉴타운도 너무 좋거든요. 어디를 가셔도 일단 이동하시는 건 찬성 의견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2개 지역은 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거든요. 지역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수색 증산 뉴타운은 이제 단기랑 장기 중에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단기, 장기 중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유망한 지역이다. 그래서 저는 이동을 좀 어차피 지역도 그 회사도 요 인근이니까 이쪽으로 가시는 거를 좀 더 한 표를 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가 수색 증산 뉴타운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뉴타운입니다. 말 그대로 주거지를 집중적으로 만든 지역 중에 하나고요. 주거지가 들어오면서 소규모 업무타운이 같이 들어온 개념이다. 요점은 주거가 우선인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반면에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남은 미개발지를 택지지구로 조성을 해가지고 개발을 한 업무타운 지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주거가 들어와 있지만 주거보다는 업무타운에 우선 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한 동부가 거점 지역이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주거타운을 개발을 한 형태다라고 좀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울시를 기본적으로 봤을 때 결국 우리의 서울시는 2040 기본 플랜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직주 혼합 도시, 그리고 보행 일상권, 직주락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걸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도 하러 가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뭐 쇼핑도 하고 마찬가지 그런 지역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개발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그 규모 자체가 포커스가 강서구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업무타운이 조금 더 강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를 이제 장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를 단기라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지상철도 지하화에 대한 계획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제 중에서 사실상 이 DMC랑 수색역 일대가 원래 지하로 묶이고 상업지역으로 바꿔가지고 지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철로 부지가 좀 좁고 그 다음에 위 화물 차량들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를 대체해가지고 가자역 쪽을 이제 역세권 공밀 복합 개발을 하면서 이제 지하화를 묻을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개념인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언제 개발이 되냐? 이 플랜 자체가 지금 2035년까지 지하화로 묻어버리고 묻은 상태에서 이제 지상 개발을 2045년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2024년인데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20년 플랜의 장기 계획이에요. 물론 이제 소규모로 계속 이 주변이 개발이 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굵직한 사업을 좀 장기 플랜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여기 지금 강서구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마곡지구가 기존에 지금 업무타운으로 많이 들어와 있긴 해요. 근데 현재 ING 현재 진행형인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지도를 조금 켜서 한번 보면은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 지금 서울식물원 있죠. 요 인근에도 특별계획구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또 한번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계속적인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거기다가 장기 플랜도 같이 가지고 있죠. 여기 옆에 김포공항에 대한 고도 제한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 개발이 조금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었죠. 정비 사업들이 사업성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고도 제한 완화 플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서남권 쪽인데 서남권 쪽은 지속적인 개발이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하셔도 단기적인 플랜으로 무방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 가격들을 사실상 보시면 메인이 마곡지구 밑에 여기 이제 9호선이랑 공항철도라든지 5호선이 지나가는 이쪽 블럭인데 여기는 아파트 가격들이 그래도 좀 15억, 16억, 많이 가면 17억 정도까지 30평 기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친다면 발산역에서부터 우장산역 요 인근 아파트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마곡 수명산 뭐 파크 같은 1단지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가 30평대가 뭐 13억, 14억 정도까지 가다가 지금 10억에서 한 11억 정도 선으로 측정이 아마 돼 있을 거거든요. 이런 단지들 가격 부담 없이도 괜찮고요. 마곡역으로 조금 붙어서 올라가게 되면 가격이 조금 더 상승을 하니까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방화 유타운이라 일부 아파트 되어 있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화곡역에서부터 밑으로 쪽으로 다 정비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여기 목동부터 신정역 일대까지 다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변화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지역이니까 이 지역들 가셔도 충분히 괜찮다. 갈아타기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옮기셔도 괜찮고요. 또 말씀해주신 두 지역 중에서는 마곡 쪽을 한 표를 주셨습니다. 마곡지구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마곡역 쪽으로 갈수록 이제 또 시세가 달라지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비교해 보신 후에 현명한 선택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바로 만나볼게요. 372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최근 금호 21구역 재개발 투자 진행 중인데요. 향후 전망과 여유자금 1억 원으로 추가 투자
가능한 지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서남권 인근 지역 투자처로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서남권이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최근에 많이 문의 주시는 게 이제 서남권 쪽에 많이 문의를 주시고요. 그리고 금호동 쪽에 재개발지의 문의도 이제 앞선 한번 있었죠. 그게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금호동 21구역 같은 경우는 너무 좋죠. 여기가 최근에 지금 조합 설립이 됐죠. 그동안 조금 지지부진하던 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지금 나머지 구역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앞선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비어있는 땅들 모아타운이라든지 응봉 1구역이라든지 또 보시면은 요 일대죠. 요 일대 지금 16구역이라든지 23구역이라든지 다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결론은 이렇게 펼쳐봤을 때 다 아파트죠. 아파트고 남아있는 빌라촌들은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정지가 아니라 확정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하셔도 충분히 괜찮다. 다만 이제 진행 속도에 따라서 사업성에 따라서 내 조합원 분양가 그리고 투자금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는 합니다. 지금 21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교해 볼 게 16구역이랑 비교해 보면 되죠. 16구역이 지금 이주를 하고 있죠.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진 단계고 여기는 지금 조합 설립이 된 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이 여기는 최소 못 들어가도 8억 정도가 16구역은 들어가는 거고요. 21구역 같은 경우는 6억 정도 아마 투자금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합원 분양가 같은 경우도 속도가 어쨌든 여기가 조금 더 빠른 부분, 사업성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16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양가가 21구역보다는 2억 정도가 조금 더 저렴하긴 하지만 어쨌든 투자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21구역 괜찮고요. 좀 지켜보시고 계속 중장기 플랜으로 끌고 가셔도 괜찮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여기 레미안 금호 하이리버 아파트가 이게 84 타입이 16억 8천 정도 하거든요. 그게 연식이 좀 있는 아파트예요. 2012년도쯤에 지어진 아파트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21구역이 향후 이제 새 아파트가 되면 뭐 17억, 18억, 뭐 20억까지 갈 수 있겠죠. 한강 조망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괜찮고요. 투자하셔도 되고요. 이제 1억 정도 예상 가지고 추가로 뭐 지역을 찾는다 그러면 우리가 1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진짜 이제 생각보다 서울권에서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유망한 지역이 요새 많이 찾는 서남권이에요. 서남권이 여기 강서구부터 지금 동작구까지거든요.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이제 구로구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요 지역들이 이제 개발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서남권 계속 개발을 하겠다고 했었고 사실 위치가 너무 좋은 게 그 강남과의 접근성이 요 관악구나 뭐 이렇게 영등포구 이런 데 너무 좋죠. 너무 좋고 2호선이라든지 신림선이 통과를 하면서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은데 여의도와의 접근성도 좋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적도를 좀 펼쳐가지고 한번 볼까요? 서남권은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이 서남권이라고 하는 지역에 결국은 개발을 할 건데 이 중심에 중공업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공업 지역 공장지대가 전혀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4차 산업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 효율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용적률을 상향을 해서 최대 400%, 영등포역에는 이제 역세권 개발할 거니까 상업지구로 종상향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많이 보시는 게 요 군데군데 일대에 저층 주거지들 개발인데 여기 신림 뉴타운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지금 2호선이 지나가고 신림선이 지나가는 뭐 신림동이라든지 아니면 봉천동 요 일대 쪽에도 재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이런 지역들도 아직은 지금 소액으로 접근이 이런 지역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투자금이 개발이 완성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금이 지금은 1억 미만이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서남권 중에서도 중공업 지역, 땅 효율이 이제 필요 없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2호선 라인이라든지 이 신림선 라인이라든지 또 여의도 접근성이 좋은 이런 지역들 좀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은 우리가 눈여겨보고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금호 21구역은 전망 되게 좋게 본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서남권 쪽은 강남과 여의도로 이제 접근성 좋은 쪽으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미나 자리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진행이 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후에 또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제도 나가고 있죠. 관심 있으셨던 분들 많은 참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궁금하신 부분 전화, 문자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